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병 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고요.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다고 합니다. 어제 이어서 뒤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위의 검토점들에 비추어 볼 때 무면허 의료행위가 위험에서 금지한다는 입론은 적어도 전통 민간의술에 관한 한 근거가 없다. 그래도 그 입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 정당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의 그러한 정당성의 기초에 대하여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였는가? 우리나라는 해방 후 민간의술 내지 전통의술에 대한 실태조사 내지 검증 작업 한 번 해보지 아니하고 갑자기 의료법을 제정하여 민간 의료를 전면 금지하였다. 지금이라도 의료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정당성의 기초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저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이어서 그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한에 합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고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 근대 이후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 원칙이 되어 왔다. 이 점을 모르는 법률가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의료 문화에 대하여는 이 헌법 정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위험하다고 하여 구속 처벌하게 되었는가? 이 법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소위이다. 그리고 의료법이 처벌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개념이 무엇을 어디까지 못하는 것인지 무엇을 어디까지 뜻하는 것인지 너무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우선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의료행위란 병을 고치는 기술로서 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뜻하게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병을 고치는 기술이 수없이 많다. 예컨대 어린 자식이 배가 아프다고 할 경우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아이의 배를 쓰다듬다 보니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것도 반복하다 보면 병을 고치는 기술이 된다. 어떤 식물의 잎을 환부에 붙이니 병이 낫는 것을 우연히 경험하여 동종 질병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거나 어떤 운동을 하니 병이 낫더라, 무엇을 먹으니 병이 낫더라 하는 경험적, 단편적 치료 방법도 모두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 중에는 의과대학에 가르치지 않은 기술도 있고 의사들이 전혀 모르는 기술도 있다. 새로운 치료 기술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도 하다. 질병은 만일의 것이므로 치료 기술도 의사, 비의사를 가리지 아니하고 생긴다. 의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치료 방법들도 많고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으며 부작용도 없다. 의사의 치료 기술보다도 뛰어난 것들도 많다. 의사가 돈벌이에 치중하다 보면 너무 간단해서 돈벌이가 되지 않은 치료 기술은 사용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이런 모든 치료 기술들을 의료행위의 개념에 포함시켜 의사 아니면 누구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그러므로 의료법이 그러므로 의료법이 규정하고자 하는 의료 개념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다. 즉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못하게 한 취지에 비춰보면 의료법에서의 의료란 모든 치료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인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치료 기술을 즉 의과대학에서 주요한 치료 방법으로 가르쳐서 의사들이 그에 대하여 능통하고 의사들이 아니면 잘할 수 없으며 의사 아닌 사람이 사용할 경우 환자의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에 국한시켜야 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찾아뵙고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